2022년 새로운 분이 필살기 고수회전을 찾아주셨는데요. 이성훈 고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하남 이성훈입니다. 주하남이 뭐예요? 주식 좀 아는 남자라고 하는데요. 주하남 되게 입에 쫙 달라붙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주식 좀 안다 그러면은 나는 주하남으로서 이런 얘기까지 좀 들어봤다. 뭐. 돈 찾으면 ATM기에 가서 돈을 찾잖아요. 네. 인간 ATM기라고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인간 ATM이요? 투자를 하면 돈을 이렇게 뱉어주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뭐 수수료라든지. 예, 수수료는 여러분들의 애정, 요즘 핫한 기업이 하나 있던데. 매출액 증가 같은 경우가 한 900억 정도, 보너 플러스 알파 요인까지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좀 특별하게 게스트분을 모셔봤거든요. 어떤 분일 것 같으세요? 주하남을 찾아온 주배분? 주배분? 네. 주배분? 주식 좀 배우고 싶으신 분? 제 옆에 아까부터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분이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한 유튜버 선입니다. 저는 건강하게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냥 살을 막 엄청나게 많이 뺀 건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 하나 듣고 가실게요. 저는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S전자 주키즈라고 합니다. 오! 제가 왜 S전자 주키즈 같으세요? 네, 당연히 이거는 이제 그 S전자의 물린 주키즈. S전자의 물린 주키즈. 안 걸릴 줄 알고 멘트 준비해왔는데 멘트가 망가졌네요. 오케이. 많은 주키즈들이 보통 처음에 주식 매매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삼성전자를 매수한다. 이게 아닐까요? 제가 삼성전자를 산 이유가 전 진짜 엄청 이것저것 좋은 거 다 사봤어요. 주변에서 진짜 막 이거 좋다더라. 아 그럼 이거 사보고. 저거 좋다더라. 사보고. 근데 제가 사면은 떨어지고 제가 팔면 오르고. 조금 이게 돈을 좀 많이 잃어보니까 무서워서 못 사겠더라고요. 그런 거는. 뭘 사야 되지? 고민하다가 삼성전자는 그래도 조금 안정성이 있고 사고 나서는 무서워서 계속 이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거 계속 사도 되나? 약간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키즈들은 어떤 쪽으로 매매를 하면 좋을까요? 생활 속에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을 택하는 게 낫고요. 소비를 해보다 보면 이러한 소비책은 아무래도 좋겠다라는 게 눈에 띄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생활 속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보는 게 먼저 도움이 되리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주제가 극강의 변동성 장에서 돈 버는 법. 교수님, 그러면은 이런 악재들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시장을 보면서 밤에 잠이 안 오고 생활이 안 되고 그러한 상황이 일단은 심리로 비추어 봤을 때는 바닥의 측면이 있고요. 악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지지 않잖아요. 저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긴 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전쟁이 나타났을 때 시장은 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전쟁이 길어진다면 물론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영원히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충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포인트를 놓고 볼게요. 아무래도 이게 지속적으로 저금리가 유지되어 왔고 이게 긴 기간 동안 이어져 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지금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시장에서는 분명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또한 기회로 삼아서 대응이 가능한 측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키즈들은 인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하나도 몰랐어요. 아, 그래서 애초에 그냥 시장 자체에 진입을 못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또 그 코너가 있어요. 주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이렇게 단계를 착착착 올라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바라는 마음에서 이 코너를 만들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주키즈는 이 변동성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지 주키즈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수봉 씨는? 네, 저 주키즈 같은 대표니까. 경우에는 이거를 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를 조금 현금을 확보를 해놓을지 아니면은 조금 그냥 존버를 할지 고민을 계속 했는데 저는 버티는 걸로 일단 지금 선택을 했거든요. 저는 아까 반반이거든요. 물린 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소액으로 이제 뭐 약간의 매매를 하고 있는데 결과 보여주세요. 오, 역시. 역시 50%. 네. 50%에 가까운 분들이 매매를 안 하기를 하고 있다고 하셨고, 바람직한가요, 결과가? 교수님? 무작정 버티는 거는 아무래도 부담일 수가 있고요. 변동성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인지의 스스로의 인식이 중요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저는 그 손절 후 현금 확보 저 부분을 계속 뇌리에 두고 주식을 할 때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손절 라인을 정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장 기준을 정해 두는 측면도 있고 종목 기준을 정해 두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시장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5일의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5일 이동 평균선을 깨서 가격이 내려갈 때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 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삼는 게 하나의 방법도 될 수가 있겠고, 종목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시점 대비 가격 기준을 정해 놓는 거겠죠. 나는 몇 %의 손실이 발생하면 그냥 과감하게 매도를 한다. 예, 그 기준을 딱딱 정해 놓으면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놔야 좋습니다. 되는 예, 예, 예. 아.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손절의 적정선은 네. 몇 % 정도신지? 통상 이게 20%의 손실을 넘어가면은 그 배수가 늘어나거든요. 네. 그다음에 특히 50%의 손실은 100%의 이익을 봐야지 예, 원금이 회복되는, 통상 한 20% 내로 손절은 정하는 게 낫고요. 그 중에서도 기준점을 15%로 삼는 게 가장 낫다고 보입니다. 처음에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로 최소한에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지도 궁금해요. 최근의 시장을 빗대어 볼게요. 되게 변동성도 심하고 네. 이러한 경우에는 최소한 30% 정도는 현금을 확보를 해 놓는 게 낫고요. 시장이 뭐 하락하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하고 네. 올라가면 그 종합지수에 따라서도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약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거를 구매를 하는 매매. 게, 네. 아, 네. 매매. 네. 매매를 하는 게 좋은가요? 딱 비추어 보면은 어떤 업종 같아 보이나요? 네? 네? 저희가 주식을 바라볼 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실적이란 게 명확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제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 업종과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게 지금 변동성 시장에서는 가장 낫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지나면 그 타이밍을 놓치면요? 손절 타이밍 놓쳤어. 내가 뭐 얼른 바빴어. 미팅 기장님 그죠, 그죠, 그죠. 바빠서 못했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그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속한 업종 내에서 교체 매매에 대응을 하는 게 낫고요. 그 업종 내의 주도주를 찾아서 교체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주도주라 하면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업종이 만약에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빠진 게 다음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덜 빠진 게 먼저 오르죠. 그렇죠. 그 시장이 하락하거나 할 때 센 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예. 그걸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센 놈을 팔아라. 센 놈으로 사야 된다. 사라. 제가 정리해줄게요. 다시? 다시 교수님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세요. 네. 강하게. 덜 빠진 것, 교수님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 기계처럼. 나는 기계다. 네. 많이 빠진 것보다 덜 빠진 종목으로 교체해라. 예. 네. 외국인 매매를 따라하는 거 있는데 저는 이제 매매를 할 때 기관 수급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기관별로 수급의 성격도 다르거든요. 다양한 주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한다 하면 연기금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지를 체크하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단기 투자를 할 때는 사모펀드에 수급이 유입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나아요. 근데 하루만 들어오고 이거를 따라서 막 사는 게 아니라 한 5일 정도 연속 꾸준히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거를 확인하고 거기에 매칭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매 작전이 있으면 주키즈들은
속기 쉽잖아요. 네네네네. 맨날 속아요. 어떤 거를 좀 주의해야 돼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아, 너무 잘 움직이죠. 예, 뭐 시가총액 300억대, 500억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기관의 펀드로는 담을 수 없는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펀드별로 최소한 1,000억 이상의 매수가 유입이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기관이 살 수 없는 종목 같은 경우를 외국인이 장중에 한 30만 주 이상 살 때가 30만 주 이상. 지속적으로 들고 가는 경우가 낮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장중에 이게 그냥 30만 주를 한 번에 줄이면서 보입니다. 예. 30만 주를 사면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데 그건 또 그 외국인들이 한 번에 또 네네. 이렇게 이익 실현을 해버리면은 또 그 주키즈들만 물리는 예.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방송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성웅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변동성 장세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봤는데 주키즈들은 과연 변동성 장 속 어떤 업종을 사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할지 그 주봉 씨랑 아니 수봉 씨랑 주봉 씨를 안녕하세요, 주봉입니다. 일단 뭐 주봉 씨는 저는 네. 엔터주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블랙핑크랑 약간 방탄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 이슈화가 네. 돼 있잖아요. 그쪽 시장이 좀 그러면 주키즈들은 어떤 걸 선택을 했을지 볼까요? 변동성 장 속 돈이 될 것 같은 업종 탑 1위 반도체. 반도체도 사실 뭐 워낙 방대한 그죠. 걸 가지고 있으니까 뭐 기판, 뭐 네네. 장비, 뭐 또 뭐 있어 OLED, 그죠. 뭐 여기에서 포인트로 기억을 해야 될 게 기판 반도체 안에 쓰이는 그런 판때기. 하나의 판인데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환경에서 따라서 많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 4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4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하면은 단순히 좋다 이런 요인보다는 비수기, 소위 말해서 많이 안 팔리는 시기인데 실적은 좋았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점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반도체에도 엄청 회사가 많잖아요. 기판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심팩이라든지 이렇게 바로 종목을 얘기해 주신다고요? 이렇게 주식을 잘 아니까 그 인간 ATM기라는 별명이 붙었을 것 같은데 이 변동성장에서 돈을 좀 뽑고 싶다 네네. 하면 또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주도업종의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해외 시장 점유율을 체크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50% 정도를 점유율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게 많이? 네. 그 이상보다 높을 경우는 규제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점을 명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쉽게 검색창에서 금감원 띄우고 전자공시라고 치면은 사이트가 딱 떠요. 예, 다트 맞습니다. 다트. 예, 다트 네. 다트. 다트라고 치시면 예. 돼요. 다트. 다트 이렇게 예. 치면 돼요. 진짜 꿀팁이다 이거. 오, 네, 그러니까요. 주도 업종을 알아야 될 때 또 알아야 되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정책적인 측면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더 좋은 거는 국내보다는 해외까지 함께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의 출시가 있는데요. 혁신적으로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바닥에서 한 10배 오른 종목도 있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제품의 출시도 주도 업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 ATM기 이성훈 교수님은 어떤 쪽을 주도 업종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리오프닝과도 연결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저는 엔터 업종이라고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리오프닝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주가 같은 경우는 국내만 국한된 기업 같은 경우 이게 주가에 딱 오르는 폭이 또 보일 거잖아요. 근데 글로벌 탑에 위치하고 있는 업종이 엔터거든요. 아, 네. 이제 그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키트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들한테는 하나하나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저한테 좀 친절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고스카! 고수
고수님 지금 얼떨결에 박수 쳤어. 그래서 주봉 씨가 두 종목을 뽑아주시면 돼요. 너무 막강한 SM? 제와비. SM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아이돌 기업을 최초로 내세운 그런 엔터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룹을 키우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 그러한 프리미엄을 받아오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도 그 에스파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해서 사이버 환경과도 접목이 될 수 있는 그거를 가장 먼저 한 그죠. 엔터였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나아가는 진도가 빠른 엔터사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 CEO가 상당히 능력이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 자회사라든지 그러한 요인이 아주 적습니다. 아, 예. 자회사 리스크나 뭐 이런 그죠, 게 그죠. 없죠. 예. 그렇다 보니까 재무제표 자체가 간결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두 기업을 비교를 했을 때 포인트를 말씀드려 볼게요. 엔터사에서 수익은 걸그룹이 더 많이 낼까요? 보이그룹이 많이 낼까요? 저희가 알아요. 네. 보이그룹이죠. 그죠, 그죠. 지갑은 그쵸. 지갑은 여학생들이 많이 열거든요. 그죠, 그죠. JYP는 보이그룹이 잘 기억이 안 났네요. 그런데 SM 같은 경우는 공고한 보이그룹의 라인업 자체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보이그룹의 우세로 비교해 봤을 때 승자는 SM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스컵 이성훈 고수님과 함께하는 2라운드 YG 엔터테인먼트. 너무 2라운드가 세네.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려워. 사실 1라운드에서 보이그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쵸, 그쵸. 그러면 하이브가 무조건. 우세하거든요. 네. 그쵸? 네. 근데 또 글로벌적으로 워낙 블랙핑크의 그러니까요. 위상 네네. 자체가 너무 맞아요. 높기 때문에 그죠? 예. 이거 진짜 어렵네요. 너무 어려운데? 여기 2라운드에서도 또 다른 엔터주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게 플러스 되는 신사업이 뭐가 더 나은지. 그러면은 저는 알아요. 난 몰라요. 힌트 끝났죠? 예,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근데 아닌데 둘 다 하고 있는데? 뭐 말해요. 그냥 막 메타버스에서도 네네. 막 콘서트도 하고 그죠,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티켓 맞아요, 팔고. 맞아요. 둘 다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저는 하이브로 가겠습니다. 저도 하이브요. 아니 왜냐면 메타버스에서 일단 가장 크게 좀 공격적으로 한다고 해야 되나? 네. 네, 뭐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한다거나 뭐 네이버랑 합작을 한다거나 그런 이슈들에 있어서 네. 하이브가 더 우세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단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털도 있겠지만은 차트를 보는 점도 하나의 접근 방법인데요. 업종 같은 경우랑 종목 같은 경우에 주기 같은 경우가 조선업은 상당히 장기잖아요. 장기 평선인 200일선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낫고요. 템포가 빠른 업종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성장주. 금방금방 반응이 예. 잘 오는. 예. 네. 템포도 어떻게 보면 성장주잖아요. 상당히 우리는 크고 있다, 아직 배고프다, 뭐 이러한 업종이다 보니까 주기상 120일선 접근이 예, 훨씬 그러니까 낫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네. 121선을 보고 네, 이게 업종별로 봐야 되는 이평선이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신기하다. 오, 너무 꿀팁인데? 처음 들었어요, 이때까지 주식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121선에 닿았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기의 파악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121선 위에 주가가 있을 때 그게 훨씬 낫고 121선이 깨져버린다, 네. 200일선이 깨져버린다 라고 하면은 주가는 그 위로 올라오기 장기적으로, 힘든 거죠. 그렇죠.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승자가 갈라지나 봐요. 네. 누가 121선 밑에서 놀고 있고 누가 121선 위에서 놀고 있나 본데 선택해 주시죠, 주봉 씨. 네. 처음부터 제 마음속은 하이브였기 때문에 오. 하이브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할게요. 저는 SM을 할게요. 네. 오케이. 고수님 왜 그렇게 웃어요? 아니야. 왜요? 저
정답이 뭐예요? 결과 궁금하게 왜 저렇게 크게 웃으시지? 정답이 뭐예요?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정답은? 승자는 SM입니다. 사랑해요 동방신기. 아까 그 121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SM이 121선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가상현실과 관련된 그러한 아이템을 빠르게 구현을 했다는 점. 이제 뭐 사이버 공간으로도 상당히 빠르게 신사업을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1세대 아이돌을 길러낸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라인업을 빠르게 또 내놓을 수 있다는 점. 그러면은 아쉽게도 제가 선택한 하이브가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교수님 선택에는 하이브를 그럼 사도 될까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엔터사를 넘어서 이제 플랫폼사로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충분히 사도 되고요. 아미의 슈퍼 파워가 아마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성웅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 다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렸을 시간이죠. 눈이 반짝반짝, 귀가 쫑긋쫑긋해지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픽, 오늘의 소원주! 네, 이번 시즌부터는 또 스페셜하게 저희가 그 새로운 신문물을 좀 도입을 했어요. 네. 거의 뭐 발명품을 하나? 발명품을 준비를 해놨어요. 이게 저희가 이 별에 따라서 힌트를 드리는데 별의 수가 많을수록 힌트가 좀 더 강력한 게 나갑니다. 만약에 꽝이 나오잖아요? 둘 다 꽝이 나오잖아요? 오늘 힌트 없다고 합니다. 이 제작진이 여러분 이 제작진들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해볼게요. 별 하나. 꽝 안 나온 게 어디야? 그래 맞아. 별 하나. 별 하나 힌트 주세요. 업종은 음식료 업종이고요. 저 혹시 그 땡땡 맥주. 브라나 힌트는 여기까지인 걸로. 예. 그러면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짱이다. 별 3개짜리 힌트 뭔가요? 제품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두 글자다. 이제 올해 매출액 증가 같은 경우가 증가 분으로 한 900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400억 가량 또 증가를 하게 되네요. 신사업 개발 부서 같은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2018년부터 적극적으로 여러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업 플러스 알파 요인까지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두 글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주봉 씨. 마지막 기회. 주봉 씨 기회 하나 더 있어요. 네. 저 꽝 나오면 어떡해요? 갈게요. 안 돼요? 잔이네. 네, 여러분의 계좌를 든든하게 해줄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성웅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세요, 고수님? 네? 이거 해주세요. 저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네. 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핫한 투자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수님 이거 해주세요. 주봉 씨가 먼저 이거 시범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윙크. 하나, 둘, 셋.
아,